다시 말하면 봐봐. 어떤 확률에 대한 그 그래프 자체가 됐습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런 느낌의 형태가 됐을 때, 잘 보세요. 이런 형태의 지금 그래프가 나왔을 때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괜찮지? 그럼 정규 분포에는 뭐가 있냐면 자 간다. 여기가 바로 중심 M입니다. N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M은 항상 바뀐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있다고 치자.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있다고 치자. 그럼 그 두 개의 정규 분포 중에서 누가 더 확률이 더 높은지를 알 수가 없어. 뭐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됐어? 그러면 표준 편차와 평균이 달랐을 때 걔를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로 바꿔치기 해준다면 둘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 조금 어렵냐? 그럼 다시 설명할게. 이렇게 설명할게. 봐봐. 어떤 걸 비유를 하면 좋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승우 몇 등 했어? 예를 들어 승우가 전교에서 30등 했다 치자. 됐어? 그 다음에 오케이, 너는 또 니네 학교에서 전교 50등 했다 치자. 됐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0등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따지자면 얘네 학교에서의 30점은 예를 들어서 여 정도에 해당이 돼. 됐어? 여 정도에 해당이 돼. 근데 얘네 학교에서 전교 50등은 이해가죠? 전교 50등은 어디 정도에 해당냐면 여기 정도에 해당이 돼.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다 낮더라도 비교상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했다, 얘가 더 공부를 잘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을 비교할 수 있으려면은 둘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 같은 조건의 첫 번째 포인트가 누구냐? 평균을 맞춰주는 겁니다. 평균을 같이 맞춰줘야 돼. 얘가 됐지? 얘네 학교의 평균은 뭐 50점인데 얘네 학교의 평균은 70점이면 비교가 하기 힘들겠지? 평균이 근데 똑같이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그냥 신경도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0,1 이게 무슨 뜻일까? 0이 무슨 숫자? 여기 있다. M. 평균이 0이라는 거고 표준 편차가 몇이라는 거다? 1이라는 거를 맞춰주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 여기입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른단 말이지. 여기 있다. 이렇게 따를 때 확률 변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줄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건지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 봐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다시 말하면 분포의 n이 0,1을 따를 때 됐습니까? 그럼 얘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잘 봐. 얘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몇이 된다? 여기가 평균이야. 몇이 된다? 0이 되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가 지금 봐봐.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둘이 대칭성을 갖고 있지. 그러면 이만큼의 확률이 몇이 되겠어? 이만큼의 확률이 2분의 1. 또 이만큼의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둘은 항상 확률이 몇이다? 확률은 언제나 1이다. 꼭 기억하세요. 확률은 1이다. 그래서 여기가 0.5고 여기도 0.5가 되는 겁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가죠? 자, 이제 문제 첫 번째. 여기 P가 무슨 뜻이야? 이만큼의 구간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지. 한번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간다.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지금 0이야. 이 상태에서 봐봐. 얘가 1.5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1.5니까 대충 이 정도를 1.5라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면 똑같이 대칭성으로 갔을 때 여기 정도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이제 확인해 볼게. 문제는 지금 여기 포인트입니다. 0에서부터 기준을 주고 있어. 0에서부터 z까지의 확률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맞지? 근데 봐봐. 0에서부터 1.5가 어디야? 0에서부터 1.5가 여기지. 그렇지? 근데 이거랑 마이너스 1.5에서 또 0이랑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지? 그렇지? 넓이가 같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면 돼? 2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0.8664 이렇게 확률이 나온다. 됐어요? 자, 1.5에서 이것도 한번 봅시다. 1.5에서 여기 봐봐. 1.5에서 2. 1.5에서 2. 1.5에서 2면 잘 보세요. 1.5에서 2는 이렇게 봐야지. 다시 또 보고 있냐? 여기가 몇이라고 평균이?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가 평균이 몇이야? 0. 1.5에서 2 사이의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자, 1.5에서 2는 대충 이 정도에 있습니다. 1.5에서 2. 여기를 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닐까? 0에서부터 z가 2인 확률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빼기 다시 0에서부터 z가 1.5일 때를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 값이 나오겠지. 0에서부터 2 불러줘봐. 이거 몇이냐? 0에서부터 2까지 확률 불러줘. 0.4772. 0.4772. 얘는 332. 맞아? 이렇게 해서 둘이 빼시면 되겠죠. 044.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그림 그릴게. 자, 평균은 언제나 0입니다. 자, 마이너스 2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 여기를 구하라는 거겠지. 맞아? 그럼 다시 이거는 마이너스 쪽은 모르니까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1에서부터 3까지의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확률 P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정리할게. 0에서부터 3까지 구간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확률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찾아서 둘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하면 여기의 구간을 찾을 수가 있더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거 한번 말해줄까? 평균이 몇이고 27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제곱이니까 맞아? 시그마는 몇이다? 4. 그지? 어쨌든 분산이 4의 제곱이다. 이것을 따르는데 얘를 간다. 오른쪽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야. 맞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 여기다 잘 적어줄게. 어떻게 된다고? 몇 컴마 몇? 0,1로 변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그럼 그림 한번 그려줄게요. 잘 보세요. 얘는 잘 봐. 얘는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몇이다? 27이야. 됐지? 여기까지 같이?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몇으로 바꾼다? 0으로 바꿀 거란 얘기야.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23에서부터 33이라고 했죠. 보이시죠? 23에서부터 33 보여 안 보여? 그러면 23이면 대충 이 정도 되겠죠. 23. 33은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됐죠? 그거를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를 이 23이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쳤을 때는 몇으로 변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아? 자, 그럼 이 공식대로 그대로 할게. 여기다 적을게. 자, Z는 시그마 분의 X-M.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하나의 공식이다라고 얘기했지.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 간다.
자, 뭐라고? Z는 자, 시그마가 몇입니까? 지금 여기서 몇이야? 4분의 그다음에 X는 여길 말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X를 말하는 거예요. 괜찮지? 그럼 여기다 적을게. 23 평균이 몇이야? 27 이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됐어요? 몇 나오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 하나 더 할게. 다시 Z는 이번엔 오른쪽 거 33으로 갑시다. 4분의 33 마이너스 평균 27 몇 나오냐? 4분의 몇이야? 6이니까 2분의 3 1.5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걸 다시 평균을 다시 고쳐주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Z가 마이너스 1 포함 1.5 이걸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걸 바로 표준 정기분포로 다시 고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표를 한번 작성을 볼까? 자, 이거는 간다. 1.5 0에서부터 1.5 여기 있다. 0.0 0.43 432 4332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은 없으니까 이거랑 똑같잖아. 1.0까지 똑같잖아. 그러면 0.3413 자, 툴 더하면 몇입니까? 0.7745 이렇게 되나? 자, 칠판 이 문제 갑시다. 자, 약간 활용 문제긴 한데요.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칠판 한번 봅시다. 굿. 어느 회사 입사시험에서 1000명이 지원했다. 입사시험에서 지원자들의 평균이 320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지금 10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정기분포를 이용하여 다른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수가 325점, 350점 이하인 지원자는 전체의 몇 %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기분포의 그림을 그려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 겁니다. 그럼 평균이 몇이라는 거야 지금? 320이야.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정기분포를 따른다. 320, 시그마가 몇입니까? 표준 편차는 몇이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10에 대한 제곱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세요. 근데 얘를 지금 정기분포로 고치라는 거는 다시 n 얘를 0,1로 고치라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정기분포로 고치는 아까 공식이 있었습니다. Z 어떻게 한다? 불러볼까? Z는 시그마분의 x-m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얘가 지금 구간이 뭐죠? 구간 봐봐. 구간이 지금 325점에서부터 몇 점까지야? 350점까지잖아. 맞죠? 이거를 다시 Z로 다시 고쳐볼게. 그대로 고치면 뭐가 됩니까? 첫 번째부터 고치자. 시그마가 몇이었죠? 10. X가 325 마이너스 320. 약분하면 몇이 나오냐? 0.5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거 350으로 고쳐볼까? 그럼 몇이냐? 30 나오니까 몇이 나오냐? 두 번째 거는. 이건 0.5가 나오는 거고 얘는 3이 나오는 거 맞겠지? 자, 그러면 다시 그림상에서 보면 표준 정기분포 잡으세요. 얘가 0인데 0.5에서부터 여기다 0.5에서부터 3까지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맞지?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자, 간다. 확률 0에서부터 3까지를 구하시고 빼기 다시 0에서부터 0.5까지를 빼시면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0에서 3까지가 몇이냐? 0.4987 거기다가 0.5 몇이야? 1915 이렇게 빼시라는 겁니다. 몇냐? 0. 몇이 나와 그러면 3072 정답은 0.307이었는데 끝난 게 아니야. 그 지원자는 전체의 몇 %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확률이 지금 0.307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은 퍼센트로 고치라는 거지. 곱하기 몇으로 하면 됩니까? 100이지.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지원자는 전체의 30.72%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0.72%. 퍼센트로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이해 갔죠?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항상 성공 확률이 일정하게 시행을 계속 반복할 때 그건 이항분포를 따른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 주사위 중에서 항상 6이 나오는 횟수 시행은 10번을 하겠을 겁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6이 나올 확률은 항상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거는 무엇을 따른다?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는 어떻게 쓴다? B 시행이 몇 번? 10번. 그 중에 성공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 이것이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배웠던 건 뭐였냐면 간다. 이항분포가 좋은 점이 뭐다? 이항분포를 따르면 평균 분산을 구하는 데가 되게 쉽습니다. 괜찮죠? 평균 어떻게 하면 되니까? 둘을 뭐 하면 돼? 기억하죠? 둘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평균 몇입니까? 3분의 5가 평균이 되겠다. 분산은 뭐였죠? 분산은 성공, 그러니까 시행, 성공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해주시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분의 몇이 돼? 30이 되겠나?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50이다. 50. 다시 36분의 50. 그러니까 약분 5, 3, 36, 18. 18분의 25. 여기까지가 이항분포의 주 내용이었어. 근데 왜 또 나왔냐면 갑니다. 왜 또 나왔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실판. 요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간다. 이항분포는 얘가 n이 누구야? 얘 시행 횟수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누구를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산처럼. 됐죠? 그래서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에서 시행이 충분히 크면 언제나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정규분포는 다시 말하면 m, 시그마의 제곱인데 시그마의 제곱은 다시 말하면 분산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분산이니까 분산이면은 시행, 성공 확률, 성공하지 않을 확률 세 개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형태를 따를 수가 있더라.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게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자, 이제 해볼게. 문제 간다. 자, 7번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1200,4분의 2를 따를 때 다시 말하면 1200번의 시행을 해갖고 성공 확률은 4분의 1이야. 괜찮지? 그럼 평균부터 구하자. 평균이 몇입니까? 그러면 m이라고 할게 그냥. 둘을 곱하는 게 평균입니까? 몇이야? 300이겠지. 그러면 다시 시그마에 대한 제곱 다시 말하면 분산이 되겠죠? 분산은 둘을 곱하는 거니 셋을 곱하는 거니까 1200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곱하셔야겠죠. 됐어요? 몇 나와? 225. 좋습니다. 그럼 얘는 225.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할게. 얘는 그러면 충분히 얘가 커 안 커 지금? 충분히 크지? 충분히 크면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간다. n. 평균이 몇이라고? 300. 자, 시그마의 제곱인데 얘가 지금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라고 표시해야 돼? 15에 대한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간다. 한 개의 동전은 64회를 던졌을 때 앞면이 34회 이상이 나올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로 구하시오라고 그랬어. 우선 처음에는 얘가 이항분포로 따릅니다. 이항분포 몇 번 시행해? 64번 시행해. 근데 앞면이 나온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언제나 2분의 1이지? 2분의 1. 자, 이거를 다시 정규분포로 갚읍시다. 정규분포가 갑니다. 정규분포로 갚을게. 얘는 정규분포가 자, 2를 곱하면 몇이야? 32. 그 다음에 한 번 더 32에다 다시 또 2분의 1을 곱하면 몇이야? 16. 16이니까 이것은 몇에 대한 제곱이야?
4에 대한 제곱. 자, 정기분포로 바꿨어. 바꿨지? 얘를 다시 또 표준 정기분포로 다시 바꾸라는 겁니다. 표준 정기분포는 다시 Z는 불러 뭐라고? 시그마분의 X-M으로 고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고쳐볼게. 32를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정리. 그러면 다시 4분의 32 마이너스 아니구나. 어디 갔어? 34회 이상이구나. 34회니까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돼? 34 마이너스 32 계산하세요. 2분의 1이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가 원하는 건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0.5죠. 0.5 이상이 나오라는 거니까 간다. Z가 0.5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림 한 번만 살짝만 보세요. 그림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그림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평균인데 0 0.5가 대충 이 정도 있으면 0.5가 여기를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몇이라고 그랬죠? 전체 딱 반절의 전체 0.5였지. 0.5에서 간다. 0.5에서 빼기 0에서부터 0.5 0.1915를 빼시면 정답이 되겠죠. 계산 몇 나오냐? 3085 0.3085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Understand? 다시 첫 번째 천천히 할게. 잘 봐. 64회를 던질 때 앞면이 34 이상 나올 확률을 표준 정기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지? 됐어요? 얘는 다시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얘를 다시 이항분포로 따르니까 얘를 뭘로 고친다? 정기분포로 고치세요. 정기분포에서 다시 표준 정기분포로 다시 고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잘 됐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를 했단 말이지. 그지? 오케이? 선거를 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봐봐.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다 선거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 얘네들이 선거를 다 했는데 물론 하나하나 개표를 해가지고 다 세보면 누가 당첨되는지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겠지.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정리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알기가 너무 어려워.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한 1000명 정도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선거에서 누굴 뽑았는지를 내보면 이해가죠?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는 것을 하는 걸 우리 보통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걸 모집단에서 표본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이야. 그치?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투표 인원이 있는데 이만큼만 뽑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대상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모집단. 표본은 여기 있는 일부분을 뽑는 거를 표본이라고 하고 전수조사라는 거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표본 조사라는 거는 여기만큼만 조사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임의 추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무작위로 뭔가를 뽑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두 번째,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한번 추출된 자료를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놓고 다시 뽑겠다는 겁니다. 비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한번 뽑힌 거는 얘는 사용하지 않아. 이해 갔습니까? 이 세 가지의 구별법, 뭐 대단한 이야기 아니니까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말하시오라고 물어봤어. 야, TV 시청률을 다 조사할래? 시청률 하는데 전 국민이 뭐 보는지 다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사가 더 적당할까? 표본조사가 더 적당합니다. 표본조사. 자, 어느 학급의 국어 성적의 평균. 이거는 당연히
이건 전수조사 해야죠. 학급 정도밖에 안 되니까. 타이어의 수명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수조사 할 수 있습니까? 표본조사 해야겠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횟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전수조사 해야겠죠. 전국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맞지? 다음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휴대전화의 사용시간 표본으로 해야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아요? 자, 이번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주머니 속에서 1, 2, 3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데 3개의 공이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할 때 다음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자, 복원 추출한다. 이거부터 합시다. 복원 추출. 무슨 말이냐면 자, 한다. 실판. 주머니가 있습니다. 1, 2, 3이 있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2개를 뽑을 거야. 맞죠? 복원 추출이라는 건 선생님 봐봐. 1을 뽑았어. 1을 확인했지?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을 다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2가지를 뽑을 건데 간다. 2가지를 뽑을 건데 처음에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 3가지 선택권이 있어. 근데 다시 이거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다시 몇 가지 선택권이야? 또 다시 3가지니까 다시 말하면 복원 추출하는 경우는 3 곱하기 3 9가지의 선택권이 있더라. 여기까지 가시죠? 이게 복원 추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 같은 경우는 3파이 2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3의 제곱이다. 3개 중에서 2번을 선택한다. 맞죠? 중복순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복원하는, 비복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비복원이니까 자, 하나,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뽑겠지. 자, 그거를 내가 선택한 거를 다시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으니까 선택권 몇 건밖에 없어? 2개. 6가지. 비복원인 경우는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P2 그래서 3 곱하기 2다.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2개를 동시에 2개를 비복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개를 뽑는데 다시 얘를 집어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3개의 공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동시에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다시 복원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합으로 정리하셔야겠죠? 3 컨비네이션 2 정답은 3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복원 추출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복원 추출.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 하나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다. 자, 보자. 자, 모집단 잘 보세요. 모집단이 지금 몇 개입니까? 모집단이 몇 개야?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겠대요?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니까 다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맞아? 이해가 안 가? 가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에이. 그리고 표본 평균의 X바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X 뭐라고 읽어? X바의 확률 분포입니다. 위에 짝대기를 X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를 표본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는 말이야. 이해돼?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 하나씩 한번 해보자. 135 봅시다. 잘 보세요. 135를 2번을 뽑겠다는 겁니다. 다 불러봐봐 빨리. 11 13 15 또 3일 똑같지 않... 3일 크기가 2인 임의로 복원 추출할 때 잠깐만 오케이 다 불러봐 그냥 3으로 갑시다. 31 33 35 괜찮지? 또 불러봐. 51 53 55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만큼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뭐라고?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했을 때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야. 몇 가지가 나와? 그래서
9가지가 나와. 그 9가지 중에서 얘가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x 바가 1이다. 무슨 뜻일까? x 바가 1이라는 건 평균이 1이라는 거야. 맞아? 자, 간다. 이거 평균 몇이야? 1하고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니까 평균이 1이지? 이건 1이야, 평균이. 이거 평균 몇이야? 2지. 평균이 2입니다. 그럼 평균이 1인 경우는 몇 가지? 9가지 중에서 하나. 그래서 몇 분의 몇이다? 9분의 1. 그럼 자, A 값을 구하라는 것은 여기 평균이 2인 걸 구하라는 거지? 평균 2인 거 찾아봅시다. 2인 거는 둘이 합쳐서 몇이 되면 되는 거야? 4. 간다. 하나, 둘. 없지? 그럼 이건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2. 자, 3인 평균은 몇이라는 겁니까? 합쳐서 6이 나오면 되는 거지? 6 찾으세요. 6. 하나, 둘, 셋. 9분의 3. 자, C 찾아봅시다. 4인 평균은 8 나오라는 거지. 8. 8 어딨냐? 하나, 둘. 9분의 2. 자, 이거 다 더하면 9분의 9 나와, 안 나와? 9분의 9 나오죠. 자, 지금 작성한 것이 바로 두 개의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죠? 이 느낌입니다. 괜찮죠? 자, 다시 그러면 자, 모평균이 40이고 모평균이라는 거는 뭔가를 뽑았다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모표준 편차가 모평균부터 다시 해볼까? 자, 다시. 자, 모평균이 40이고 모표준 편차가 6인 모집단에서 100개의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번 풀읍시다. 됐어요?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요것만 한번 정리합시다. 요거 오케이. 이거부터 그냥 할까? 이거부터 이거 한번 볼래? 이거 헤이 띵동. 자, 간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돼. 이거는 다 외우는 거야. 이건 수학도 아닙니다. 알겠어? 이거 그냥 산수에 불과해. 모평균이라는 거는 다 봐봐. 모든 학생들의 평균을 낸 겁니다. 괜찮지? 그 모평균이 M이야. 모표준 편차라는 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표준 편차인데, 자, 몇 개, N개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 이미 추출한 걸 X바라고 했지? 그 X바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다 똑같습니다. 자, 간다. 문제 한번 볼까?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M과 똑같습니다. 평균이 변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분산이 변합니다. 분산 조심하셔야 돼요. 분산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분산은 원래는 시그마의 제곱인데 거기에 몇 개를 뽑았냐의 정도만 여기다가 올려주시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괜찮지? 그 다음에 루트 치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풀어볼게. 잠깐 여기 있다. 바로 갑시다. 너무 쉬워. 간다. 자, 평균이 몇이래? 40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야? 6이지? 간다. 그럼 평균은 뭐라고 말하면 돼? 평균은 변해 안 변해? 표본 평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대로 그냥 40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표본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가 지금 6이잖아. 그치? 표준 편차가 6이니까 6에 대한 제곱이잖아. 6에 대한 제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개를 뽑았다 그랬어? 100개니까 여기다가 100개만 올려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시그마의 표본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본다면 됐죠? 어떻게 봅니까? 여기에 다시 루트를 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0분의 6이 되는 거니까 5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평균은 똑같은데
이 분산을 할 때 여기다가 n을 꼭 집어 넣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개념만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오케이. 간다.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자, 에이. 얘가 지금 뭐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확률 분포표입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가 원하는 건 X바 표본 평균을 구하라는 거지. 표본 평균은 원래 평균의 평균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그럼 얘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기억하십니까? 얘 평균 어떻게 구하지? 둘을 곱하고 더하고 평균. 기억하시죠? 적을게.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계산. 몇 나옵니까? 1. 됐어요? 자, 이거에 대한 분산 어떻게 구하죠? 분산. 기억하냐? 이거에 대한 제곱 곱하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빼주는 게 분산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해볼게. 자, 제곱 곱하고 간다. 0에 대한 제곱에 곱하기 4분의 1 다 적어주는 거야. 그냥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다시 2에 대한 제곱에 곱하기 4분의 1 여기에다가 평균이 아까 1이었으니까 1에 대한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세요. 16분의 1 16분의 1? 몇 나오냐? 분산이 2분의 1 좋습니다. 2분의 1 자, 이제 그대로 볼게. 평균은 변한다 안 변한다? 평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산이죠. 분산은 변합니다. 분산은 얘가 지금 2분의 1이었지. 그래 안 그래? 2분의 1인데 거기다가 몇 개를 모집했어? 9. 이걸 구하라는 거죠. 정답은 18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자, 이제 풀어봅시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봐봐. 6개 적힌 지금 공이 들어있는데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니까 이거 봐봐. 이거는 여러분들 봐봐. 이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는 것에 대한 공에 대한 적힌 평균을 X바라고 했지. 맞아? 이걸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방금 배웠듯이 그냥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 개를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 한 개를 뽑았을 때 그냥 여기까지 해서 한 개를 뽑았을 때 그냥 여기에서 지금 확률 분포 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자. 한 개를 뽑았을 때 작성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이것만 작성하면 게임 끝나. 자, x p의 x는 x.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한 개를 뽑았을 때 여기서 지금 한 개를 뽑았을 때 그거의 평균을 찾는 겁니다. 맞아? 한 개 누구 뽑으면 될까? 1 뽑으면 평균이 몇이야? 1. 그래서 1을 뽑았을 때는 평균이 1입니다. 몇 분의 몇이야? 근데 평균이 1이 나오는 경우는 몇 분의 몇이야? 6개 중에 한 개지. 그래 안 그래? 평균이 1이 나오는 거는 6개 중에 1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자, 2가 뽑히는 경우는 몇입니까? 평균이 2가 나오는 경우는 6분의 몇이야? 6분의 3. 자, 3이 뽑히는 경우 6분의 2. 이렇게 해서 확률이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괜찮아?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얘에 대한 평균 분산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평균 분산 시간 관계상 둘이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제곱 곱하고 정리해 주시면 평균과 분산만 그냥 구할게요. 평균은 6분의 13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36분의 17.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몇 명을 이미 추출했다?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평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6분의 13. 근데 분산, 이거의 분산을 구하시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분산은 36분의 17인데 여기다가 몇 개? 4개를 분산을 올려주시면 표본 분산을 구할 수가 있더라. 됐어요? 그러면 곱하기 4니까 144냐? 맞냐? 이렇게 나오나? 6, 4, 24, 3, 4, 12 144분의 10 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이 형태가 형성이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모집단위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n에 따라 관계없이 얘는 언제나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아까도 말했듯이 분산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 근사적으로 이걸 따른다.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걔네들은 모두가 다 정규 분포를 적당히 따른다. 이렇게 표현해서 괜찮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봐봐. 끝. 자,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시오. 자, 이미 50, 100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표본을 지금 25개를 지금 이미 추출하겠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대로 정리할게. 얘는 그러면 50, 10에 대한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분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평균부터 갈까? 평균. 여기다 적을게. 2의 x반은 몇입니까? 그대로 따른 거니까 50이 되겠고 다시 v의 표본 평균을 뭐가 됩니까? 분산 뭐가 되는 거야? 표본 분산은 100이 있는데 분산에다가 몇 개? 25개를 분모에다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여기 있다. 두 번째 얘 봐.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물어봤으니까 다시 이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면 돼? 50,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3번. x바를 표준화하여라. 표준화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표준화하여라. 3번. 자, 이건 1번, 2번, 3번. 표준화하여라. 시그마 분의 x-m이니까 시그마가 몇입니까? 지금 2니까 2에 x-50이라고 지금 놓으시면 되겠죠. 4번. 얘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괜찮지? 예. 4번 구하라고 합시다. 4번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자, 시그마 2분의 48-50이고 x바 다시 2분의 54-50입니다. 이거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 얘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2까지 이만큼의 지금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가 다시 또 표를 작성해 줬겠죠. 여기 표 봅시다. 여기 1.0, 2.0까지가 몇이냐? 0.4772.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은 1까지니까 더하기 0.3413 더하세요. 몇 나오냐? 0.8185.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추정과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건 좀 외우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외워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이거 이 단하고 줄 겁니다. 신뢰도에서.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칠판 봐봐. 에이, 선생님 봤어? 자 봐봐. 이번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했다고 치자. 자, 선생님이 근데 4천만 명, 5천만 명을 지금 전수조사 할 수는 없지. 자, 그래서 표본을 지금 꺼냈어. 한 1,000명 정도로 꺼냈어.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누가 당첨됐는지는, 이제 누가 선거에서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000명이, 예를 들어서 그 1,000명이 3번이 예를 들어서 1등을 했다 치자. 근데 그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정확하진 않잖아. 그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신뢰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을 확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해가?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95%의 신뢰 구간을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표본이 믿을 만한 가능성이 95%라는 거야. 그럼 믿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겠지? 또는 신뢰도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 신뢰도가 99%인 구간도 있겠죠. 이거 잘 보세요. 신뢰도가 99%의 구간도 있겠죠. 그러면 99%가 더 믿을 수가 있냐? 95%가 더 믿을 수가 있냐? 99%가 더 믿을 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럼 잘 생각해봐. 신뢰 구간이라는 건 무슨 뜻을 이해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봐봐, 선생님 봐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남학생이 키가 대충 키에 대한 평균은 150cm에서 190cm의 평균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게. 됐어요? 평균이. 됐지? 그러면 봐봐. 이 구간이 길어 안 길어? 지금 적당히 길지.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이 남학생의 평균의 키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99%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할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봐봐. 똑같은 조건에서 평균에 대한 구간이 이렇게 구간을 잘라버려서 더 작았어. 그렇지? 그러면 봐봐. 길이의 구간이 더 짧아질수록 신뢰도는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지겠지. 이건 신뢰도가 대충 95%로 이렇게 낮아지겠지. 이해가 괜찮지?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신뢰 구간이 낮다라는 거는 그 구간의 길이가, 신뢰 구간이 다시 말하면 낮다라는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미안. 짧다는 거고,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멀다는 거야. 길다란 얘기야. 다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 보세요. 신뢰 구간이 95%면 당연히 신뢰도가 더 지금 낮은 거지. 그지? 낮은 거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짧겠지. 이해 가안가? 그치? 이해 가죠?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 이게 더 높죠? 이거는 이 신뢰 구간이 어떻다? 다 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가? 근데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만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이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한번 문제 하나만 풀고 정리할게요. 간다. 자, 표본 평균이 20이고 모평균이 지금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다시 말하면 그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괜찮지? 그대로 한번 해볼게. 여기다 그냥 써줄게. 신뢰 구간 루트 NC.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간다. 이게 지금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그대로 적응만 할게. 끝.
한다. 95%의 지금 실내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대로 표본 평균이 지금 몇이라고 했어? 20. 그대로 적을게. 20에다가 마이너스 1.96에다가 몇 명이냐 지금? 몇 명 소출했어? 100명. 그러면 루트 100에다가 시그마가 몇이냐? 2.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길이는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20 플러스 1.96에 곱하기 루트 100에 2다. 이거를 지금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 좀 귀찮긴 하지만 이걸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다 됐다고 치면 이거는 19. 얘가 지금 19.608 m 그 다음에 20.392 이렇게 지금 실내 구간을 그냥 그리면 된다냐 그러냐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99%라는 거는 잠깐다. 99%라는 거는 바뀐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로만 바뀌면 된다? 2.58로 바뀌는 거 여기 있다. 2.58로 바뀌는 거밖에 없습니다. 2.58. 그럼 다시 말하면 2.58이니까 이게 더 길어지겠죠. 그죠?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실내 구간은 딱 이 느낌만 살려서 뭐 모평균의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